저희가 매번 이렇게 건물에서 갇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맨날 인사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에서 북촌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북촌에 딱 오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강남이랑 북촌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북촌에는 많은 한옥들이 보이기도 해서 또 하늘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뭔가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옥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 하늘도 보이고 우리 찬찬히 오늘은 한번 이 한옥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옥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저는 한옥 하면 일단은 온돌방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온돌방. 온돌방에서 그럼 따뜻한 온돌에서 귤 까먹었던 생각? 네네네, 맞습니다. 북촌에 위치한 한옥 협동조합이라는 데 한번 와봤어요. 우리 한옥에 대한 한옥살이의 편리한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전에 전통주를 가르쳤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참 북촌이라는 곳이 술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게 뭐 도와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수리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김민현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술 하면은 술이란 나에게 술이란 저에게 술이란 희노애락. 희노애락. 네. 희노애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화날 때나 항상 술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이 항상 네, 옆에 항상 있다. 술이요. 응. 물론 술을 좋아하지만 응. 그래도 그런 모든 감정이 있어서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눠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에게 술이란 희노애락. 희노애락이다. 그럼 우리 이성국 팀장님 같은 경우에 술이란? 다채로운 물감 같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술을 또 물감이라고. 네, 이제 쌀, 물, 누룩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스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양조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색상을 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제 예술 작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현재 2,000가지 이상 굉장히 많은 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그 술들의 맛이 각각 다 달라요. 물감 같다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물감 같은 술에 한번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폭스 앤 홉스, 우리 전통주하고는 이름이 어떻게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또 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스 앤 홉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저희한테 짧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폭스앤홉스는 이름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술인데요. 네. 일단 이 폭스, 여우는 문경 양주장에 또 가는 길에 여우목고개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 뭐 보면은 무슨 꼴, 무슨 네네네. 꼴 있는 네, 것처럼. 맞아요. 여우목고개라고 알고 여우 있어요. 목고개. 우리가 네네. 여기 한 목?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발효제인 홉을 뜻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에 이제 양주장에서 재배한 홉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홉이 굉장히 재배하기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홉이 꼬시고 꼬꼬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먹으면 약간 쌉싸름하고 그런 맛이 있어서 그 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맛이라던가 이런 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참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술에 홉이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개발술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네네. 들겠네요. 맛은 어떠셨나요? 실제로 정말 좀 시원한 청량감 있는 맥주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걸리의 그런 탁한 부분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걸리라고 사람들이称하더라고요. 또 맥걸리, 맥주랑 맥주랑 막걸리랑 합쳐져갖고 합쳐졌다. 또 맥걸리라고. 참. 또 그림도 앞에 딱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새롭게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맥걸리? 맥걸리. 한번 맥걸리의 맛도 한번 봐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잡곡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보리들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혹시 보리 소주 그게 맛 많이 보세요? 저는 황금보리도 굉장히 즐겨 마셨고 요새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락이라는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전남 강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병영소주도 보리 베이스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쌀 이외에도 이런 어떤 다양한 잡곡류들을 가지고 또 술을 빚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리 소주라고도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보리로 만든 그런 맞아요. 술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리가 이롭다. 그래서 모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나 보죠? 네, 맞습니다. 모리라는 이름으로 19%더라고요. 19%.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도주보다는 저도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마시는 어떤 경향들이 많이 저도주 쪽으로 내려갔나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이 편하게 홈스론스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고도주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좀 네, 부드럽게. 편하게 그냥 조금씩 안주랑 함께 집에서 좀 즐기는 그런 경향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소주를 그러니까 마시게 되면 냉장고에서 딱 그래서 시원한 거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찬 이렇게 소주에 맛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차게 먹다 보니까 이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 온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소주를 즐기는 온도. 특히 이제 모리도 그렇고 다른 증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이렇게 좀 보관해서 마시면 굉장히 그 술의 풍미와 그 특유의 향 그리고 특징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리 소주는 오크에다가 이렇게 수성을 해놨다 보니까 그 오크 향을 좀 은은한 그 향미 풍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상온에 두고 드시면 조금 더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 좀 다양한 풍미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러면은 과실주도 있네요. 과실주 예. 맞을 수가 없죠. 예. 요 과실주는 이제 산모르로 만들었어요. 산모르. 네. 그래서 특히 함양에 위치한 곳인데 이제 여기는 찾아가는 양정으로 올해 선정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함양, 함양이라고 처음에는 이름. 입이 안 붙더라고요. 함양, 예. 함양. 여기 함양, 아, 함양에서 위치한 양정이다 보니까 좀 느려뜨리면 함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네. 바로 각인이 돼갖고 아. 말하기가 정말 쉬워지는데 처음에는 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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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술이란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희노애락이다, 물감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술 하면은 과연 술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술은 기다림이라고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재료를 만들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술들이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술을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술을 좀 많이 빚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런 철학을 갖지 않으면은 술을 못 빚는 것처럼 아직도 술이 나올 때까지는 설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설레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술을 하나하나 빚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또 삼양춘이라고 하는 술들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쌀, 누룩, 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술을 빚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오고 이거를 기다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기다림이라고 하자마자 딱 삼양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이 기다림의 미학의 완성이라고 사실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양춘 3번에 걸쳐서 쌀을 빚어서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네, 술입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춘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호삼춘 막 이런 술들을 보면 이 명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명주들을 춘주라고 불렀다고 해요. 춘주. 네, 그래서 3번 빚은 명주라는 의미로서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춘자가 술은 겨울에 빚어서 기다림이 끝에 봄에 마셔야 마신다 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삼양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춘자도 물론 붙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향자라고 하는 술들도 많이 붙었어요. 석탄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향자 붙인 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 이름을 그러니까 술을 우리가 접할 때도 술 이름들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하얀 까마귀라는 술이 또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네. 참 재밌어요. 네. 혹시 까마귀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네. 근데 이제 검은 색깔인데 여기는 왜 하얀 까마귀라고 이름 붙였을까 했더니 보면은 이 까마귀라는 그림 자체도 꼭 약간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힌트가 있나요? 쌀. 맞네. 맞다. 쌀. 맞네, 쌀 모양이네. 그래서 이제 약간 쌀 모양 같이 모양이네. 생기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쌀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셨다. 그래서 이제 하얀 까마귀가 하얗게 됐다. 됐다. 하얗게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하얀 색깔 하면은
길죠? 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 하얀 색깔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뭐 흰 호랑이, 뭐 하얀 까마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흰 색깔을 가진 것들이 또 약성도 되게 좋아서 우리 네네.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건강하게 마시자. 네, 맞습니다. 예, 건강하게 마시자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술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그동안은 한번 술도 한번 많이 빚어보셨잖아요. 네, 네. 직접 이제 소개도 하기는 하지만 네. 술 빚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주 할 때 이제 이화주 할 구멍, 때? 구멍턱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쏘아야 하는데 그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신에 또 그 많은 노력이 들어간 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먹어보았을 때 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죠. 술은 아는 만큼 우리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또 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술을 좀 대하는 자세를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앞으로는 술을 조금 더 겸허하게 네. 대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뒤에 있는 재료를 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스토리를 한번 보시고 마시면 그냥 드시는 것보다 그 맛을 2배, 3배, 아니 그 이상으로 느껴보실 수 있다고 항상 좀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제 딱 갤러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네. 끝나서 어떡하면 네, 좋아. 맞아요. 너무 아쉽죠.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희도 매번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2월 중순쯤이면은 네, 아마 네, 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12월 이달의 시음주와 함께 저희 오늘 아쉽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아마 1월 달에는 1월 달 이달의 시음주는 아마 여러분하고 꼭 한번 대면으로 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햇볕이 또 쫙 저희의 뒤를 또 받쳐주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2월에 이달의 시음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공사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공사 다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새해에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